뉴스노트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도 핵심적인 뉴스만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뉴스는요. 마카오 도박산업 규제에 강원랜드 반사익 볼까라는 내용이에요. 여기 보면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승세였다. 외인이라면 외국인들 그리고 이제 기간에 선호도가 너무 높아서 동시에 이제 매수가 들어갔고, 그리고 뭐 저점 찍고 뭐 11%대까지 올랐다 라고 되어 있어요. 예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, 위드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보는 그런 주가들이 좀 많을 수 있다, 많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, 뭐 여행주, 뭐 항공사, 그리고 이제 뭐 카지노도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뉴스를 좀 늦게 봐서 그랬는지 8월 20일부터 이게 주요 카지노주들이 조금 많이 상승했다고 해요. 이거를 예전에 알았더라면 좀 넣었을 텐데,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, 저 같은 일을 여러분들은 겪지 말라고 미리 이 영상을, 뉴스를 좀 보시면 좋겠고, 일단은 상세 내용들은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이랑 거의 비슷해요. 접종률 70% 육박했다. 위드 코로나 시간 가까워진다. 그래서 카지노주의 상승세가 다시 시작됐다. 일단은 아직은 거리두기가 좀 많이 세잖아요. 3단계, 뭐 4단계 너무 심한데, 이 제한이 풀리는 순간 이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커지지 않을까, 반등되지 않을까. 그리고 보복 소비라고 하죠. 이 보복 소비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볼 거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세계 최대 카지노 시장 마카오에서 카지노 업계에 이제 규제 강화를 한다, 그런 이제 뉴스들이 돌다 보니까, 그러면은 세계 최대 카지노 시장이 좀 떨어진다? 그러면 강원랜드가 좀 오르지 않을까? 그거에 맞춰서 다른 카지노주들도 오르지 않을까? 라는 게 이 뉴스의 핵심 내용입니다. 일단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은, 뭐 18거래일간 외국인과 기관이 뭐 많이 샀다,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,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위드 코로나 이후에 호텔 매출 성장세가 맞물렸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. 외국인들이 카지노를 하러 오면은 어디 뭐 여인숙이나 모텔이나 그런 데서 숙박하는 외국인들은 사실 많이 없거든요.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카지노를 하러 오는 거는 그냥 관광이고, 관광을 하는데 뭐 조금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, 조금 떨어지는 이제 여인숙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기 때문에, 좀 호텔 부분적인 호텔에 대한 매출 성장세도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. 이거는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, 아무래도 조금 이 뉴스에 대한 내용이 가장 오늘의 메인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.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, 이거는 뭐 같은 내용입니다. 뭐 여기 뭐 연구원 분께서도 뭐 똑같은 말이에요. 뭐 1차 뭐 상의할 거다, 뭐 전환된다, 뭐 이게 시간 문제다, 그런 말들 있고 다 있기 때문에,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마카오 카지노 시장이 규제로 위축될 경우에 중국인 VIP 등 뭐 큰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뭐 인접 아시아 국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면 마찬가지로 카지노주가 좀 이득을 좀 반등되지 않을까라는 뉴스였고요. 다음 뉴스로는 부동산 뉴스예요. 참 씁쓸한 뉴스인데, 금리 인상, 대출 제한, 무색, 집값 상승폭 10년 만에 최고.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부든 다 마찬가지였겠지만,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, 이거는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핵심적인 뉴스다라고 사실 안 해도 될 만한데, 이 내용은 한번 꼭 다루고 싶었어요. 일단은 어느 정부든, 아까 마저 말하던 거 말씀드리면은, 어느 정부든 다 부동산 잡겠다고 부동산
부동산 이제 원활하게 값을 하겠다. 항상 그랬거든요. 근데 항상 계속해서 올랐어요. 물론 떨어질 때도 있었지만, 근데 유독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고, 근데 정부 탓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. 저는 뭐 누구의 편은 아닙니다.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뭐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고, 이게 꼭 무조건 정부 탓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뉴스 헤드라인 이 뉴스 내용 자체가 자극적이고 또 10년 만에 최고라고 해요. 여기 보면은 뭐 2011년 4월 이후 뭐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. 그러고 뭐 상승률은 2008년 6월 이후에 1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서울이 문제죠. 특히나 수도권들 뭐 송파 0.88% 이렇게 뭐 상승률, 뭐 도봉구 1%, 뭐 특히 노원구 1.34%다 오른다고 하고, 유독 세종만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뭐 세종 쪽은 뭐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, 일단은 뭐 전세 월세 시장도 계속 불안하다고 하고, 상승률 전달도 0.59%, 거의 0.6% 했고, 월세도 마찬가지로 월세가 올라가는 게 조금,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. 월세가 사실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부담스럽잖아요. 월세를 많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. 여기 보면 뭐 월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21년 5월부터 해서 8월 달까지 해가지고 너무 쭉 오른 부분이 있는데, 이거는 좀 많이 슬픈 뉴스죠. 이게 20대들 30대들 지금 난리도 아니라서 이게 좀 많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거에 조금 대항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대책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. 새로 짓는 도시형 생활주택, 오피스텔 면적, 아파트 수준으로 넓어진다. 이것도 좀 내용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아요. 정부가 도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 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되게 좋은 것 같고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을 수도 있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, 주상복합이라고 하죠. 그런 부분들을 선호하지 않는 거는 작아요. 아파트에 비해. 왜 작냐? 면적 규제가 있어요. 여기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, 이 뭐 전용 면적을 뭐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고, 뭐 중소형, 뭐 이게 원룸형, 뭐 이게 소형, 뭐 이렇게 다 얘기 너무 많아요. 내용들은 너무 많은데, 어쨌든 핵심적인 거는 뭐 여기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늘린다, 뭐 어디에서 뭐 저기까지 늘린다, 면적을 어떻게 늘린다,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적의 한계 자체를, 규제 자체를 풀 거다. 그래서 니들 너무 아파트에만 신경 썼지? 아파트만 샀지? 아니야. 오피스텔도 좋아. 오피스텔 들어와. 얼른 와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중요한 건 전용 면적 뭐 이게 120 뭐 이렇게 확대한다. 뭐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할 거다. 뭐 이렇게 되어 있고, 뭐 여기 보면은 민간 건설 업체 등 뭐 기금 건설 자금 융자 한도, 뭐 이거는 뭐 크게 일반 시민들이, 일반 국민들이 뭐 굳이 안 알아도 될? 근데 알면 좋지만, 이건 뭐 건설 자금 융자 한도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한테 약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, 그리고 여기 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뭐 신설한다고 하고, 뭐 심사 분양가 상한제 뭐 건의사항 토대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, 저는 이게 활성화 되려면
면적 넓히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취득세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. 지금 오피스텔 뭐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직접 매매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매매를 할 경우에 오피스텔은 거의 다 매매일 거예요. 투자 목적으로 많이들 하기 때문에. 근데 오피스텔에 취득세가 너무 비싸요. 제가 알기로는 한 4.6%인가 뭐 4%가 넘는데 아파트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너무 비싼 거고 이게 뭐 부동산 끼고 하면은 중개료도 내야 되고 근데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비싸잖아요. 아파트 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비쌀 건데 이게 취득세만 낮추는 것만 그것만 해도 조금 그 규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그 취득세만 조금 줄인다 하면은 되게 메리트 있는 매물일 것 같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진행된다라고 나오는 게 지금 상세하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뉴스. 오늘은 코인 뉴스가 없어요. 코인 뉴스는 찾아봤는데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거는 코인 뉴스는 다음으로 더 핵심적인 뉴스 있으면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이폰 13 신제품 맞아? 애플 부품주 와르르 라고 써있어요. 보면 LG 이노텍, BH 등 5% 넘게 급락했다. 신용으로서 존재감 미미 혹평 이어져 판매량도 감소할까. 여기 보면은 이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이게 올랐다가 8월 20일 날 급락했고 이렇게 좀 올라가는 추세였다가 이때가 아이폰 13 나온다 얘기 나왔을 때였는데 이때 또 급락했어요. 아이폰 13 뭐 출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스펙 공개나 그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. 근데 너무 처참한 수준이어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실망했다. 말이 안 된다. 이게 반대로 최근에 삼성에서 Z 시리즈 출시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품주가 너무 많이 좀 이득을 봤어요. 좀 많이 올랐고 실제로. 그래서 이게 Z 시리즈가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부품주도 같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노텍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. 아이폰 13 나온대 사야지 하고 이때 막 했는데 나오니까 웬걸 망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좀 별로다 라고 그런 평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좀 많이 내려간 부분이고 물론 실제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은 오르긴 오를 거예요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폰은 어쨌든 정말 든든한 매니아층 고정층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반사 이익으로 오르겠지만 떨어진 만큼 얼마만큼 떨어질진 모르겠지만 떨어진 만큼 오를지는 조금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.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최근 본 이미지를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아이폰들이 아이폰 나오는 그 공급사들인데 아이폰 이용하는 것들이 거의 다 한국 부품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. OLED 패널, 뭐 3D 풀, LD 풀, 뭐 카메라 LG 이노텍 이게 아이폰이 국내 업체에다가 부품들을 맡긴 게 너무 또 많다고 해요. 그래서 이런 이런 부품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. 그리고 다시 오르겠지만 뭐 얼만큼 오를지는 모르겠고 일단 오히려 이때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. 이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좀 사서 아이폰 출시되면 오를 거야 라고 믿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제 추측이니까 한번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. 일단은 크게 뭔가 오늘은 좀 부동산 뉴스를 좀 많이 가져와 봤어요. 부동산은 좀 많이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한번
꼭 해보고 싶었고, 그리고 꾸준히 또 하고 싶고, 그리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은 계속 지켜볼 전망이고,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들, 이런 뉴스들로 오늘도 제 뉴스에, 그리고 제 뉴스를 보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